더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단 강초점은 운동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뼈에 인대는 근육이 붙는 부착 부위 염증이기 때문에 꾸준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그 부위가 스트레칭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염증이 줄어들게 되고요. 염증이 줄어들면 증상도 완화되고 진행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운동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고. 우리가 이제 허리 아픈 증상, 요통은 상당히 흔한 증상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누구나 한 번쯤은 허리는 아파 보셨을 거고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일부분만 문제가 되는 질환이 있는 거고, 대부분은 잘못 사용했거나 너무 많이 사용했거나 다쳤거나 그런 일시적인 원인 때문에 일시적으로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염증성 요통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증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효과적인 거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치거나 많이 쓰거나 잘못 쓰거나 한 경우에는 쉬면은 좋아지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문제가 별로 없다가 다시 사용하려고 그럴 때 통증이 생기는 반면에 이런 염증성 요통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즉 한참 안 쓰다가 일어날 때 또 아침 시간에 증상이 제일 심하고 움직임은 오히려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다른 기계적인 요통과 염증성 요통을 감별하는 데 있어서는 언제 증상이 심한지가 제일 중요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증상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보통 서서히 진행이 되고 서서히 시작되기 때문에 언제부터 아프셨습니까? 여쭤보면은 선뜻 대답하기 좀 곤란한 상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젊은 나이에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 아픈 증상을 가지고 왔을 때 이 환자가 기계적인 통증인지 염증성 요통인지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요. 정형외과에서는 주로는 기계적인 요통을 담당해 주신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거고, 류마티스 내과에서는 주로는 염증성 요통을 해결하는 과이기 때문에 그 증상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행히도 증상이 심한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또 더군다나 이 병은 진행이 되면 뼈가 손상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손상이 생기는 부위는 1차적으로는 엉덩이뼈, 허리바늘 관절 쪽에 손상이 생기는데, 그 관절은 다행히 운동 범위가 아주 큰 관절은 아니어서 손상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통증은 있지만은 운동 범위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병이 진행이 되면 척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척추는 운동성이 큰 관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손상 때문에 서로 붙어버리는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은 운동 범위에 심각한 제한을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숙이는 것, 옆으로 뒤틀리는 것 같은 운동 범위 제한이 생기면서 일상생활에 상당히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된 이후에는 목이 이제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바닥에 누워도 목이 닿지 않고 그런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매일 잠 주무시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 병은 잠재적으로는 전신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장기 침범도 생길 수가 있고,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눈 쪽입니다. 눈에 포도막염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전체 3분의 1 정도는 될 수가 있고요. 포도막염도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하면은 대부분 좋아지긴 하지만은 잠재적으로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증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단순히 뼈 부착 부위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장기 쪽에 침범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많은 경우에 장 쪽의 염증과 동반돼서 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구조적인 손상 생긴 것 때문에 생기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 상당히 진행이 돼버리면은 돌이키기도 어렵고 상당히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이루어지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건 운동을 유지하시는 게 될 거고요. 약물적인 치료도 중요합니다. 약물적인 치료는 첫 번째로서는 비스테로이드 진통소염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통제라고 하는 약제들을 사용하게 되고, 그 약제들이 통증 완화뿐 아니라 염증도 가라앉혀서 아픈 것도 덜하게 해드리고, 또 구조적인 손성, 뼈가 망가지는 것도 좀 막아드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모든 환자분들이 그런 약에 100% 효과가 있는 건 아니어서요. 많은 경우에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비스테로이드 진통소염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교체해서 사용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 거기에도 효과가 불충분하다고 하고 충분히 치료해 봤는데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물학 제제라고 하는 약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병이 왜 생기는지 모르지만 생긴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병이 진행되는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 하나씩을 선택적으로 억제를 해서
병을 진행을 막는 역할을 해주고 증상 완화시키는 효과적인 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약들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료제 선택은 현재는 임상적인 증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환자분이 불편해하시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병의 이제 심한 정도를 판단을 하고 있고요. 손상은 현재 활수 정도를 반영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병의 경과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지 현재 활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냥 강직 척추암 진단하는 것은 방사적인 손상이 진행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게 많이 들어 있고요. 그 외에도 허리 운동 범위 제한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방사선적인 손상,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보이는 뼈의 손상을 보통 4단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표면만 좀 울퉁불퉁해지는 초기 단계 변화가 될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손상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벌어지는 변화가 생기게 되고요. 세 번째 단계는 뼈가 자라나오면서 붙어버리는 게 생기게 돼서 일부 붙기 시작하면은 3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이고, 완전히 붙어버리면 4단계로 나누는 것이고요. 이런 변화들은 청골과 장골이 만나는 엉덩이 뼈하고 허리뼈가 만나는 그 관절 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양쪽에 2단계 이상 변화가 있거나 한쪽에 3단계 이상 변화가 있어야지 강직 척추염을 진단이 되는 것이고, 그런 변화가 생기기 전에는 척추 관절염이기 때문에 손상 정도에 따라서 치료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발병 이후에 더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단 강척추염 운동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뼈에 인대하는 근육이 붙는 부착부 염증이기 때문에 꾸준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그 부위가 스트레칭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염증이 줄어들게 되고요. 염증이 줄어들면 증상도 완화되고 진행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운동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고,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편안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운동을 또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은 또 이제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셔서 운동을 무리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상당히 무리한 운동은 좋지는 않고 본인한 편한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게 중요하고, 한꺼번에 많이 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일정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이제 많은 경우 운동 그러면은 운동 기구를 이용하거나 무게를 이용한 운동들을 생각하기 쉬우신데, 이 병에 있어서는 그런 기구를 무게를 이용해서 힘을 가하는 운동보다는 스트레칭 운동이 중요하고요. 또 많은 경우에 수영에 대해 상당히 이제 호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병은 뼈에 인대하는 근육이 붙는 부착부 염증이기 때문에 땅을 딛고 하는 운동들이 조금 더 권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병의 가장 중요한 병인은 이제 뼈에 인대나 근육이 붙는 부착 부위, 염증이 생기는 부착부염입니다. 그래서 부착부염을 줄이기 위한 운동이 권장되는 것이고요. 부착부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스트레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속에서는 사실 근육 운동은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 부위가 스트레칭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땅을 딛고 스트레칭 해주는 것이 이 병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서 하는 운동보다는 좀 땅을 딛고 하는 운동들이 더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